네,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팔자에서 재물을 나누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식신을 다루는 사람은 식신이나 상관을 다루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상관을 다루는 사람은 제조라든지 해서 이 식신 상관의 움직임만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이 없고 팔자에 재성만 있다, 편재, 정재 뭐 이런 재성만 있다면 이런 걸 유통으로 봐서 제조 생산에 힘이 없는 걸로 보고 바로 실물을 다루어서 유통을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버뜩 가져다가 100원 붙이다가 또 넘기고 하는 이런 유통 분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팔자는 뭐예요? 요때 하면 안 되겠죠. 신유술에 만약에 경일주에 인수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이면 유통을 하는데 요때는 현금이 아직은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제조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가야 되겠지만 이제 유통이면 이때부터 하라가 아니고 니는 이때 하면 현금이 안 도니까 이 3년을 니는 고생을 해야 된다. 유통은 바로 현금 출입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자리니까 해년부터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금일주에서 예. 목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금일주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주에서 그게 목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이 원래 그 팔자에 재가 안 드러난 사람이 더 강하게 많이 땡겨와요. 예,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직업론 할 때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차피 질문이 왔으니까 하는 얘기라.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거는 뭐냐면 이게 사업적 융통성으로 쓸 때 뭘로 하냐면 권리나 문서, 그죠? 이권, 부동산 이런 걸로 봐요. 그래서 권리란 말이죠. 이 인수라는 건 작은 공간에 내의 그 모든 힘을 다 거기다 실어 놓은 거거든요. 도장 한 방이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리고 이제 큰 조직에서 볼 때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격성 이런 거거든요. 자격 사업. 뒤에 하면 이제 직업 분류할 때 원래 이거 다 하긴 하는데, 그럼 그때는 이 사람 이권 사업을 한다. 국가 이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인수가 뭐예요? 경일주에서 볼 때 토인데 토가 여기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조직 큰 데서 이권이나 권리가 쉽게 된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 구간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 병화, 정화 이런 거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죠? 관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체인점, 대리점, 큰 조직하고 손을 잡은 형태니까, 그죠? 납품업, 용역, 그죠? 체인, 대리점, 납품, 용역,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큰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니까, 아까 경일주 같으면은 병정이 관인데, 그죠? 병이나 정이 관인데, 이 가는 모양이 이게 아무 매끄럽지 않게 가겠죠, 당연히. 그죠? 병과 정을 그대로 신년, 유년, 술년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이제 비스무리한 거 하나 가르쳐 주면은, 제가 하나 이제 병일주다. 병일주 딱 정확하게 적어놔야죠. 병일주다. 그죠? 그러면 개수를 관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관은 남편으로 쓰죠. 그죠? 그러면 개는 뭐예요? 들려간 비와 이슬처럼 이제 그 수증기처럼 거꾸로 내리는 비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 개수를 관으로 쓰던 사람이, 남편으로 쓰던 사람이
인묘진 사오미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에 이르면 개수가 원래는 그 수에 속하던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때가부터 음기가 엉키기 시작하면서 임수가 엉키기 시작하면서 개가 임처럼 바꿔서 다시 떠오르던 비가 다시 내리는 식으로 방향성을 바꿔버리거든요. 요때 어쩌냐면 남편을 바꿔요. 진짠가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환자 이게 맞습니까? 맞죠? 환부운 어찌됐든 그냥 환부 남편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남편이 어디 외국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제 바람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자기가 이게 남자다 치면 조직 사회로 갔죠. 반드시 이런 때는 조직 사회 때리치 아프고 미년 지나면서 때리치 아프고 직가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설칠 때가 미말이나 신쯤 와서 딱 고래해요. 장생을 받았습니다. 장생이 아니라니까요. 첫날 강의를 안 들으셨지, 개에 대해서. 개가 뭐냐면, 거꾸로 내리는 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로 오르는 비.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개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늘로 오른다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수증기 식으로 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공의 상태에서 주변의 것을 다 빨아서 들인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의 속성처럼 확 퍼져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물질은 물이란 말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게 자체가 수에 속하잖아요. 그죠? 원래 수에 속하는 건데 요것이 인묘진 사오미에는 들려져 있다가 수증기처럼 부 들려져 있다가 신이 오면 신이 뭐예요? 오에서 이름, 미에서 이음, 삼음, 삼량이 된단 말이죠. 음기가 엉키기 시작을 하면 도로 이렇게 임수의 형태대로 모양을 바꿔버리거든요. 개가 임으로 바꾼단 말이죠. 이때 되면. 그럴 때 이 개를 갖다가 팔자에 지금 관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때 보통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변동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변에 딱 한 보세요. 병일주인데 개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딱 바꾸냐면 음기가 올라와서 이제 세력을 뻘치기 시작할 때 내 그만둘 게 다 해서고 맨날 그런다. 웬만하면 있어보지. 안 한다 할 거다 이러면서 웬만하면 바꿔버려요. 이런 곱바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병날 태어난 사람들이 직장을 언제 바꾸는지만 잘 살펴보세요. 첫 시간에 안 들어오셔 놓으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될 건데 글자 한자 한자의 속성에 대해서 쭉 우리 첫 시간에 했을 때 개라고 하는 건 지금 급급하게는 이 습도가 같다는 거죠. 이게 겨울이 되면 엉켜서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떠오를 때는 화처럼 오르다가 그런 운이 오면 착수처럼 뭉쳐서 도로 방향을 바꿔버리거든요. 오르던 게 내린단 말이죠. 속성이 바뀌니까 그렇죠. 남편을 바꾸고 직장을 네, 바꾸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개의 속성.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안 그렇고 딱 개만 한번 딱 관찰해보면 딱 그대로 해요. 대운에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갖추면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맞다. 다 맞춰볼 수 있다니까요. 딱 해갖고 일주만 딱 적어 놔놓고 12운성대로 딱 돌아가는 표만 딱 만들어 놔놓고 딱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적어 넣으면 묻지 말아요. 묻지 말고 내 적어주는 데 들고 와라. 이러면 쭉 적어 놓고 조직사회에 있더라도 식신상관이
세력 없이 뭐 절퇴양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부하 직원에 애먹을 일이 있다.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그 구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빨리 이제 파악을 하려면 아까 했다시피 인, 오, 술하고 자, 축. 삼합은 다 외우셨으니까, 그죠? 인에서 오까지는 그 병이 득세를 한다. 그죠? 오에서 술까지는 정이 득세를 한다. 해, 묘, 미에서는 해에서 묘까지는 갑이 득세를 하고 묘에서 미까지는 을이 득세를 하고 그죠? 미, 신, 유, 수. 그 다음에 사, 유, 축. 사에서 유까지는 경이 득세를 하고 유에서 축까지는 신이 득세를 한다. 그 다음에 신, 자, 진에 신에서 자까지는 임이 득세를 하고 진에서 자까지는 진까지는 개수가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사, 오, 미에서는 수기가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 묘, 진에서는 금기가 세력을 잃고 신유술에서는 목이 세력을 잃고 해자축에서는 화기가 세력을 잃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인년, 묘년, 진년, 사년, 5년까지는 병이 득세를 하는구나. 이게 인오술 우리가 삼합은 다 외웠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딱 머리에 딱 해놓으면 얼른 글자를 보는 순간 뭐가 빨리 득세를 하고 뭐가 빨리 세력을 잃어놓고 이것들이 빨리빨리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활동 공간은 어느 쪽에든 상관없이 지금 요 사이는 네가 활발하게 이 글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결국 뒤에 보면은 요런 거 정묘의 인 그러면 오행적 대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목이 화를 도와준다. 근데 없어요. 이런 거에 팍 속는단 말이에요. 팔자 볼 때. 이렇게 됐다. 세력이 억수로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이 화를 도우니까, 목이 두 개나 화를 딱 도우니까 좋다. 근데 참 거짓말이에요. 정은, 그죠? 인묘의 세력을 잃어버려요. 인과 묘의 사지죠. 그죠? 병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대로 하면, 이래가지고 막 잘 살면, 목생화해서 신강해서 그렇다 하고, 또 이래도 못 살면, 이때는 뭐 엉뚱한 이유를 또 갖다 막 붙인다고요. 뭐가 어떻기 때문에 막 그렇다. 유가 있어서, 묘유충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묘유충 때문에 아니고, 그죠? 봄과 가을이 서로 왕래하면서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억수로 좋은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12운성을 잘 파악하면 이런 오류에는 안 빠진다는 거죠. 인을 갖다가 수생목 해준다. 이런 거 순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신자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역마에 해당되면서 격각이 되거든요. 요것은 절대 자가 인을 수생목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조건부로만 딱 쓰거든요. 자를 쓰든지 인을 쓰든지 요렇게만 딱 써요. 팔자에 쓰는 걸 보면. 그래서 12운성을 어찌됐든 매 보고 팔자 할 때마다 일주 갖고 우선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경일주다 그러면은 해를 보고는 이 병지다 사지다 이런 걸 딱 적어 놔놓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뭐 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태지에 있구나. 요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신강신약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저절로 잡혀요. 신강신약이라는 게. 그래서 경이 해를 보면 정이 뭐를 보면 뭐 신이 뭐를 보면 그 다음에 뭐 기가 해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면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봐도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기 선생님이 예. 보는 그 신강신약은 기본적으로 이 시도성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 오행적 세력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 있고 병인 요런 거는 꼭 장생지만이라서 아니고 이 자체가 또 오행적 목기로의 세력도 같이 가지거든요. 억수로 강한 거예요. 그러면 오행적 세력과 12운성적 세력을 같이 가지게 되면 강하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을 돌릴 줄 알면 경오에 이렇게 인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이 오를 갖다 제대로 못 써먹는다 하는 게 이제 뒤에 확장을 더 해버려요. 천간의 정이 오로 내려오면 오로 내려온 거 같죠, 그죠? 천간의 정이 내려온다면 오와 같잖아요, 그죠? 오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정에서 볼 때 인이 뭐냐면 병사지죠, 지금 사지잖아요, 그죠? 사지를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관을 쓰다가 결국은 그 관을 갖다 다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 확장을 할 때는 그런 때까지 지지만 보고도 정처럼 오를 돌려서 보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숙달이 돼야 천간을 보는 것도 숙달이 돼야 지지도 딱 보는 순간에 야, 얘는 진짜 조직사회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팔자를 많이 보고 계속 밑에다 붙이세요. 적고 그러하면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에 경일주는 요걸 보니까 그렇고 갑일주는 요걸 보니까 양이 되고 이게 저절로 습득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